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사 수업 또 빨리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주제 58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광복을 맞이하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런 여러 정치단체들이 이제는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기 전에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해요. 순서. 선생님이 연도랑 순서를 계속해서 말해줄 텐데 이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수업 들으면서도 이게 어떤 사건 다음에 오는 사건이다. 이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좀 순서를 잘 알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업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신탁통치 문제 나와 있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자, 일단 1945년 12월 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고 9월 9일 날 미국이 들어와서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계속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그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열리게 된 회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소련에 있는 모스크바에서 3국, 여기 있는 3국은 미국과 소련, 미안해요. 영국, 이 세 나라에 있는 외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경화 장관 같은 외교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린 회의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3국의 외교 장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처음으로 열게 되는데 그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되겠습니다. 선생님 줄여서 이제부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겠습니다. 삼상회의, 3국의 외상들, 외교부 장관들, 외상들이 모여서 한 회의. 여기서 결정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 일단 먼저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일단 임시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일단 정식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미국과 소련 당사자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당사자들 원래 우리나라 문제니까 우리나라가 당사자인데 자기들이 직접 당사자니까 우리 미소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미소공동위원회 줄여서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 미소공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소공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정부를 만들게 할지 우리가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 마지막에 너희들 지금 바로 우리가 미소공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정부를 만들 능력이 없잖아. 너희들 민족끼리 정치할 자치 능력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각각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해줄게. 신탁 통치. 우리가 대신 위탁해서 너희들을 통치해줄게. 너희들 망하지 않게 통치해줄게.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3가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먼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미소공의를 설치한다. 세 번째, 5년간의 미용소 중에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이 3가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3가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이 회의의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언론이 어떤 기사를 내냐면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독립을 주장하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가 말이 신탁 통치지 그냥 식민지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주장한다고 원래 이거랑 반대거든요. 이렇게 기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레기들인 거죠. 어쨌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고 소련이 독립을 주장했었거든요. 우리 앞 시간만 해도 봤었죠. 미국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한다 그랬었고 소련은 간접 통치했죠. 그죠? 근데 이걸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국 외상회의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들은 각가지 반응을 내게 되죠. 자, 먼저 좌익부터 보도록 할게요. 좌익. 선생님이 말했었죠. 박헌영 등 좌익 세력. 박헌영이 만든 조공 있었죠. 조공.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박헌영의 조공 세력들, 좌익 세력들은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해요. 반탁. 반탁이란 거는 우리 신화통치 절대 말도 안 된다. 신화통치 말이 되냐? 라고 했다가 자, 소련이 신탁통치 주장했다니까. 기사가 잘못 났지만 주장했다니까.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신탁통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임시정부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처음에는 반탁, 신탁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이후에는 임시정부 만드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에 비해서 독촉을 이끌고 있던 독립척성중앙협의회를 이끌고 있던 이승만 등 우익 세력들은 말도 안 된다. 신탁통치는 한국인의 자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할 수 있다. 절대 신탁통치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반탁운동을 벌이게 되죠. 우리 신탁통치 반대한다 라고 하는 반탁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중도들, 선생님 얘기했었죠. 뭐 김구든지 여운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중도 세력들도 똑같이 신탁통치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미소공예는 협조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관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협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익, 우익, 중도 이 세력들 간에 계속해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 세 가지 꼭 알아두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좌익들은 총체적 지지를 했다. 우익들은 완전하게 반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위 연다 그랬죠.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렸던 게 첫 번째 1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죠. 미소공위가 1차 미소공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1차 미소공의가 열리는데 자, 여기서 아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 만든다 그랬죠. 근데 임시정부에 참여 세력을 두고 여기에 어떤 세력, 정치 세력을 참여시킨 거에 따라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갈등을 해요. 뭐냐고 하냐면 소련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 여기에 찬성하는 정치 집단만 참여시키자. 찬성하는 정치 집단만 참여시키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아니다. 모든 임시정부니까 모든 정부 정치단체, 단체, 정당 이런 거 참여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 미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익 세력이니까. 자, 그렇게 임시정부의 참여 세력 범위를 두고 미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찬성하는 측만 해야 된다. 아니다. 반대하는 측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1차 미소공의는 결렬이 되게 됩니다. 즉 결과 없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장기간 휴회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이승만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통일정부, 이제 남한과 북쪽과 남쪽에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 거 힘들 것 같으니까 이승만이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니까 이승만이 그러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남한의 단독정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우리 한반도의 분단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자마자 이승만이 통일정부 지금 이 정치 세력 두고도 싸웠으니까 더 이상 우리 이거 타협 못 본다라고 하니까 우리 남한만이라도 우익들이 정부를 구성할 거다라고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정읍에서, 전북 정읍에서 발언을 한 정읍 발언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분단 위기가 급해지니까, 분단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쪼개지는 걸 볼 수 없었던 여기 좌우 합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아까 배웠었던 이런 극좌, 극우들은 극좌는 지지하고 극우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 중도 세력들, 이 대표적인 중도 세력이 중도 우익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중도 좌익의 여운 형이 우리 이러다가 국가가 쪼개질지도 모른다. 우리 좌우 합작하자. 좌우 합작하자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가 아이고 미안해요. 46년 9월 되겠습니다. 46년 9월. 아까 1차 미소공의는 46년 3월이었고 아까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아까 45년 12월이었죠. 자, 어쨌든 46년 잘 안 보이는데 좀 정확하게 적을게요. 46년 6월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힘을 합쳐서 한 운동이 좌우 합작 운동이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 나왔던 것이 우리 좌우가 힘을 합치자라고 하면서 우리 7개는 꼭 지키자라고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절대 분단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힘을 합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우리 지금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각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 일본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자, 공산주의처럼 완전 공산주의처럼 모두 국가에서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땅을 유상 매입해서 돈을 주고 사서 국민들에게는 무상 분배 공짜로 나눠주는 이 좌익과 우익의 좀 절충된 그런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우익들은 다 나라에서 사고 국민들도 나라에서 땅을 사가지고 토지를 분배하자고 하고 자익들은 다 공짜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절충해서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사들이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때는 공짜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토지개혁 이런 것도 합의를 하게 되고 당연하게 친일파 처벌하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더 이상 분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근데 주요 정치 세력들 우익들은 여기 있는 극우들은 반공이 먼저인데 지금 무슨 힘을 잡냐라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이 좌우합작 운동에 좌익들도 이거 너무 우파 말 들은 거다. 저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 극좌 더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운형도 죽게 되고 여운형이 나중에 피살당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단 국제사회에서 일단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고 2차 미소공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또 결렬이 돼요. 베이에 이거를 타협을 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미국하고 소련이 회의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단체인 UN 국제연합으로 보내서 거기서 국제연합의 회원들끼리 결정하자라고 해서 우리 문제를 UN으로 이관 넘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UN 총회 UN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이 UN 총회 결정은 뭐냐면 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은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 국회의원을 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당 국회의원 1명, 100명당 국회의원 1명 이렇게 100명 단위로 묶어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정부를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구 비례를 조사를 하려면은 유엔에서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보낸 것이 한국임시위원단 되겠습니다. 한국임시위원단 지금 국제연합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 프린터 부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엔 총회 결과 인구 비례에 따른 인구에 따라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정부를 만들 건데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하려고 한국 임시위원단 보낼 건데 북쪽 세력하고 소련은 야 남한 인구가 많으면 그럼 국회의원이 더 많을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 더 많이 뽑으면 남한춘 대통령이 될 건데 지금 북쪽은 인구가 작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면 우리 국회의원 수가 너무 작아지면서 우리가 밀린다라고 해서 한국 임시위원단 오지 마.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남한에서만 한국 임시위원단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자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임시위원단의 결과를 유엔 총회에 끝나고 나서 모인 유엔 소총회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 결과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한국 임시위원단이 갔다 온 지역 어디? 남한에서만 총선 실시해가지고 정부를 수집한다.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된 거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고 이 결정인 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재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죠. 유엔 소총회의 결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총선이 결정이 되니까 어디에서만? 남한에서만. 그니까 유엔 소총회 결과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가 결정되니까 우리 급해진 지금 단독 정부 수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단독 정부 수립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볼 수 없었던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김구와 김규식 등의 임정 인사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직접 평양으로 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이분이 김구고 자, 이 김규식이 직접 김일성을 만나러 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남북 협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남북 협상의 배경을 적으라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 실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구성 이걸 결정하게 되니까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내용이 외국 군대 철수하라. 그 말은 즉 미국이랑 소련 철수해라 라고 하고 우리 임시정부 우리가 수립하겠다. 그리고 남한의 단독 선거 반대한다. 우리 함께 남과 북까지 같이 해야 되지. 지금 나눠서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유엔의 결과 이거는 절대 수정되지 않고 미국, 소련 모두가 우리가 한 합의, 남북 협상의 합의 이런 거 무시하고 5월 10일 날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이 남북 협상도 실패를 하게 되죠. 김구가 직접 평양에 갔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남북 협상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서 처음부터 우리 지금 모스크바 3상회의부터 잘 따라와야 돼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해서 각 극자, 좌파, 우파, 좌익, 우익 다 주장을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열렸던 1차 미소공이 열렸고 그렇지만 이게 참여 세력 범위를 두고 결렬이 되니까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하고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하자고 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고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를 하고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유엔 소총회 이 두 차례의 회의 결과 어떻게 결정됐어?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단독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직접 만나러 간 것이 남북협상이 되겠고 남북협상의 내용은 여기 있고 남북협상의 결과 실패를 하게 되었죠. 5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자 마지막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즉 50 총선거
총 선거가 확정이 되니까 당시에 제주도에 좌익 세력들이 많았어요. 좌익 세력들. 좌익 세력들은 이 50총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무장 봉기, 즉 무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에는 이 선거구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이 3개에서 2개는 치러지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치러지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좌익 세력들이 50총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봉기, 4월 3일 날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지금 계속 48년 상황이에요. 48년.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군정, 당시에 미군정은 누구를 보내냐면 미군정의 미군들,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이런 사람들 보내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북 청년단이라고 있어요. 서북 청년단. 이게 누구냐면 서북 청년단. 우리나라 지역의 서북 지역이라고 하면 북한 지역이죠. 주로 평양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점점 돼가면서 북한 정부에서, 자, 김일성 이런 집단들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 그리고 토지, 이런 걸 다 몰수를 해버려요.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 몰수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던 지주 출신들, 자본가 출신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공산주의겠죠. 이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들이에요. 이 북한에 반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서북 청년단을, 그리고 미군정의 군경들을 어디 보낼까요?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좌익들이 50총 선거에 반대해서 일으켰던 무장봉기, 즉 이 4.3 사건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4.3 사건 진압한 게 아니죠. 내려갔는데, 이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들이 대규모로 이 무장봉기 세력뿐만 아니라 2만 명의 주민까지 죽이게 됐던, 그게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4.3 사건인 거죠. 4월달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인 제주 4.3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 제주 4.3 사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걸 걱정하고 통일된 정부를 구상하자고 일으켰던 그런 무장봉기였었는데, 여기에 미군정이 너무 유혈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민간인도 많이 희생을 당했고, 자, 근데 이런 정부 수립 이후에도 5월 10일 총선 결과 우리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7월 17일 날 헌법을 반포하고 헌법 제헌절을 알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을 대통령을 해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졌는데도 제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봉기가 있었어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가 여기 여수와 순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육군 14연대를 여기 제주도에 파병 보내가지고, 얘들을 여기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이걸 진압하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던 여수와 순천에 있던 육군 14연대 내에 좌익 세력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육군 14연대 내에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에 사람들 죽이러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게 여수 순천 10월 19일이라고 해서 19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수 순천 19 사건도 군과 경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 여기에 있던 군인들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됩니다. 빨치산. 남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됐던 좌익 세력으로서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끝까지 좌익 활동을 했었던 빨치산이 되죠.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것만 외우자. 빨리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영국, 소련의 수상은 아니고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열었던 모스크바 3상 회의 있었죠. 여기서 결정사항 임정 만들고, 신라 통치하고, 미소공의 만들고. 자, 그래서 열리게 됐던 미소공의가 있었죠. 하지만 참여 세력을 두고 결렬되었고, 이승만이
우리 남한만이라도 하나 정부 만들자고 하는 정업 발언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분단 위기가 막 고조되니까 중도 좌파, 중도 우파였던 영운형, 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되고, 우리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도 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됐으니까 2차 미소공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또 결렬이 되니까 더 이상 이 문제, 미소공의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결론을 못 내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디로 보내? 유엔으로 보내게 되죠. 유엔. 그래서 유엔에 회의를 열게 되는데, 유엔 총회를 열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을 실시하려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는데, 소련과 북쪽 세력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왜? 북쪽 인구가 적었으니까, 우리가 지게 뻔하니까. 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위원단은 남쪽에만 오게 되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엔 소총회에서는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었던 남한만,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선거는 5월 10일 날 할 거다라고 결정을 지으니까,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4.3 사건이 일어나고 남북 협상이 전개가 되고 여수 순천 19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 마지막에 이것만 외우자 해서 나왔듯이 순서 좀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철퇴하도록 쫓아내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이다. 라고 이 발언에 대한 반발로. 먼저 이 발언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 발언이 뭔지. 이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 뭐였는지 있었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루어진 운동도 있었고, 문제는 이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 적어야 되는 거고. 자, 6글자. 에이씨, 다 준다. 자, 2번.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50총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일단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갔었던 남북 협상 제외하고 두 가지 딱딱 써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보다 3분 정도 더 지났는데, 오늘 할 내용 많았던 거 좀 여러분 공감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